12월 챙겨봐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연말정산도 있고요. 주식 양도세도 있어서 저희가 머니홀라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었던 고경남 세무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연말이라? 네, 연말이라 좀 바쁘기도 하고 강의가 좀 많아서 지방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가장 요즘에 세금 관련해서는 어떤 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던가요? 그래도 뭐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제 큰 파트로 나눴을 때는 상속과 증여 쪽을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거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2024년이 지나서 2025년이 되면 새로운 법이 또 통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때 그럼 해가 바뀌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 바뀌기 전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12월도 거의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하면은 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만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아마도 그게 이제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나올 얘기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연말정산 관련한 걸 짚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해가 바뀌기 전에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세무사님께서 짚어주자 하신 네. 게 주식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 그래서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을 사실 전에 저희가 이제 세제 개편한 네. 즈음에 뵀었거든요. 한 맞아요. 넉 달 정도 전에. 그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부터 오늘 그럼 먼저 얘기를 해볼까 네, 봐요. 그때 이제 언급을 살짝만 맞아요. 아주 살짝. 드렸다가 내용이 좀 복잡할 것 네.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24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내용만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차 타기. 네. 네. 기본적으로는 올해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건 올해까지는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실 거면 올해를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네. 일단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래하는 어떤 증권 어플에서 거래를 하는 주식 양도 같은 경우에는 딱히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쵸. 실제로 국내 주식에서도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국내 주식에 한정돼 있는 거죠. 해외 주식. 요즘은 이제 해외 주식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1년 단위에 대한 매매 차익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이제 25년도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도 현재는 납부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더 예민하게. 예민하시죠. 그쵸. 네, 왜냐면 개미 투자자니까요, 저는. 그러다 저희들은? 보니까. 네. 저는. 다른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를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기별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했던 매매 차익이 있으면 그 다음 두 달 뒤인 8월 31일까지 신고가 납부를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또 매매 차익이 있으면 네. 25년도 2월 말일 28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아, 이제 이 해당되시는 분들 말고, 이 국내 주식에 해당되시는 분들 말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니까 네. 해외 주식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지는 않고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매매 차익을 네. 다음 연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네, 31일까지 맞아요. 하거든요. 네. 이때 하시면 한 돼요. 번에. 네, 그래서 아. 이 신고 시기와 납부 시기를 좀 정확하게는 한번 알고 있으셔야 네.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뭐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해당되는 사람도 많이 없다. 개미들의 경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내 주식을 내야 되는 소득세 부담하는 사람들은 두 번에 걸쳐서 해요? 아니면 이 두 번 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사고 팔고 했던 금액이 했으면은 이익이 8월에. 있으면 8월에. 아.
그렇게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준이 있어요. 대상이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대주주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주주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소액주주, 네. 개미주주라고 표현을 하고 대주주인데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회사의 지분을 1%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쉽지 않죠. 지분율? 그러게요.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되려면 25년도에 대주주가 된다. 그럼 24년도 말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한 종목의 가격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잊고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금투세가 있다. 통과가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죠. 네, 금투세는 이제 지난번에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렸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네. 이제 코스닥은 그 지분율이 1%가 아니라 이제 2%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신고 기간 두 번에 걸친 신고 기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지 않고 나는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서 해외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네,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월에 한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양도의 개념이잖아요. 매매 차익이라는 건 양도 그렇죠. 차익이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쯤에 정리를 한번 하시고 재투자를 하시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네, 덜어 맞아요. 있으시죠? 경험 있습니다. 네. 250에 맞추려고 네. 그래봤던 경험이 있어요. 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매매 차익이거든요. 네. 차익. 내가 산 금액보다 차이가 더 크게 발생을 해서 얼마나 더 돈을 남기고 팔았냐. 그렇죠. 이익을 받느냐. 네. 이거에 대한 세금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파는 양도가액과 내가 샀던 취득가액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익은 많이 받지만 세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너무 심플한 거예요. 파는 금액을 낮추던가 취득한 금액을 올리던가 해야 되는데 파는 금액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느 누구도 낮춰서 팔고 싶지는 않죠. 세금 내더라도 비싸게 팔고 싶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취득 금액, 내가 산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 산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면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인 내 배우자 또는 내 자녀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 금액을 인정받을 수만 있으면 네. 취득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내가 아닌 그 사람들이 높게 샀을 때 그렇죠. 그걸로 인정받으면은 네. 그게 높아지니까 그렇죠. 취득가액이.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전제 조건이 우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증여에서는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네. 이거 그때 누가 면세점이냐고. 아. 여행 갈 때 들르는 면세점? 면세점. 아니고 면세점. 네. 이제 면세가 되는 그 지점.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아닙니다. 이슬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자녀한테는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네. 성년은 5천만 원까지,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네. 이제 세금 없이 줄 수가 있고 합법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취득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팔게 되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내 성년인 아들이 증여를 한 적이 없으면 지금 5천만 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5천만 원어치를 그대로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자녀가 팔면 자녀의 취득 금액은 실제 본인이 받은 금액은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에서 파니까 양도세가 없게 되겠죠. 취득한 금액과 판 금액이 똑같으니까. 네. 만약에 이게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로 갔다. 네. 예를 들어 제가 해외에 좋은 선두주자인 주식을 한 1억 원어치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장기간 가지고 있었더니 이게 한 6억 원까지 올라간 올랐어요. 거예요. 네. 지금 팔면 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요.
그러면 지금 금액 기준인 6억 원으로 평가를 받고 배우자가 6억 원에 취득을 하면 공제금액 6억 원까지니까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배우자는 6억 원만큼 취득을 할 거고 받고 바로 팔면 어쨌든 그거는 증여의 면세 구간 안에 들어가는 면세 구간에 금액이니까. 합법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6억 원에 받고 6억 원에 팔면 물론 이제 거래일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다만 이 돈은 이제 저를 떠난 돈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준 거예요. 준 거죠. 그거 그러니까 준 가족이 거. 화목해야만 할 수 있어요. 네. 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네. 물론 남에게 내가 아끼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해줬지만 네. 가족, 배우자나 자녀에게 내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고 그냥 준 거네요. 그렇죠. 세금을 안 떼었다는 그렇죠. 장점은 제 있지만.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사라진 그쵸. 돈인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우리 집안에서 밖으로 머물러 나가지 있는. 않은 돈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나가진 않고 네. 그대로 있으니까 가족 내에.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거를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주주 요건이 아직은 높아서 별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니까 많이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중요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제 연말쯤 됐을 때는 이제 뭐 계속 장기간 투자를 하실 거면 굳이 그렇게 바꾸진 않으시는데 뭐 곧 매각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거나 하실 때는 증여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취득 금액을 높여놓는 과정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24년도 기준으로 5월 달에 국세청에서 주식과 세금에 관한 책자가 한번 나왔어요. 네. 이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 거고 국세청에서 이제 그 절세할 수 있는 팁이라는 방향 안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면세점을 활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아 그게 아예 거기에 있어요? 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공제 금액이 6억 원까지 네. 그리고 자녀,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이제 취득 금액을 인정받지만 증여세가 없으니 네네. 이렇게 취득 금액을 높여가지고 매매 차익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니 네, 이 경우에는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팁이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속 활용을 하고 계셨던 내용이다. 네. 가 이제 핵심인데 네. 아쉬운 건 아쉬운 거. 네, 아쉬운 건 이게 이제 5월에 나왔어요. 5월에 나왔는데 7월에 저희가 이제 나온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좀 제약을 걸었어요. 어떤 제약이었죠? 5월에 발표를 했지만 7월 달에 이걸 제약을 거는 발표 내용 개정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취득 금액을 높여버리면 엄밀히 따지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네, 그렇죠. 케이스들이 늘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합법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좀 둬야겠다. 그래서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팔아버리면 배우자한테 뭐 증여를 했건 자녀한테 증여를 했건 이 사람들이 취득한 금액을 인정해주지 않고 원래 너가 가지고 처음에 취득했던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환매가 이루어져 버릴 네. 경우는.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이제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방법들이 증여를 활용한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예전부터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법이고 이게 이제 부동산에는 좀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그 기간이 처음에는 5년이라는 좀 장기간으로 있었고요. 법이 좀 한 번 더 바뀌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0년 안에 팔면은 당초 원래 준 증여자의 취득 금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네. 게 있는데 주식은 아무래도 부동산과 좀 달리 변동성이 워낙 이제 낙폭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을 언제부터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25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12월에 증여받은 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 법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100% 확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에는
24년도 한 12월 말쯤에 계획을 하고 계셨다가 귀찮아 좀 미뤄두셨을 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일단 매각하는 시점까지 지나셔야지 원래 생각했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올해 안에 증여를 하시면 해놓으면.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1월이든 2월이든 적당한 시기에 파실 때 취득금액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면 거고요. 이왕 증여를 할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주식으로 네. 그러면은 12월에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안할 옵션이 이유가 더 없죠. 많아지니까. 그렇죠. 안에 만약에 팔아버리면 팔아버리면. 취득금액으로 인정을 받는 금액이 없어지는 거고 네. 원래 취득한 사람 예를 들어 1억에 샀고 지금 6억이 됐다. 네. 그러면 1억 1억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양도세가 적용되는 게 많아지는.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되면 사실 증여를 한 이유도 없고 네. 저는 배우자에게 줬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돈도 뺏기고 배우자에게 좋은 소리 별로 많이 못 들을 그렇게 수 되는 있는. 거니까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더 이제 좀 그림으로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10년 이내, 10년이에요. 네, 부동산은 계속해서 강화가 돼서 10년 10년. 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주식 2월 과세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이 주식 2월 과세가 해외 주식이 지금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네.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네. 24년도 기준 현행 기준으로 보면 네. 내가 1,000만 원의 주식을 취득했고 팔다 보니까 1억 원이다. 네. 그러면 이 9천만 원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배우자에게 이거를 1억 원에 증여를 했다. 네. 그럼 배우자는 증여를 받으면서 공제범위 내기니까 증여세가 없고요. 네. 취득 금액을 그대로 1억 원으로 인정을 받았고 네. 그러면 1억 원의 인정을 받은 취득 금액과 매각하는 금액 1억 원의 차이는 없으니까 네. 양도세가 없게 되겠죠. 음. 그래서 그 매각한 금액 자체가 우리 가족 자체 집안에서는 남아있는 돈이 되죠. 이거 매수자 그림 너무 재밌게 그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AI가 그려준 것 같은데 어떤 컨셉을 넣으셨길래 너무 AI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만든 작업들인데. 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개정이 되면 이제 똑같은 상황일 때, 네. 증여를 하면 당연히 증여세는 없어요. 네. 증여세는 없는데. 왜냐면 그 구간 안 6억 원 내외니까. 네, 6억 원 범위 내니까. 네. 근데 다만 1년 안에 팔게 되면 취득 금액이 1억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1,000만 원으로 그대로 계산을 하니까 배우자는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나오게 되는 게 1,900만 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법안이 적용이 되는 건 25년도 네. 1월 1일 증여하는 분부터 그러니까 증여 시점 기준이 2025년 1월 1일부터라고요. 네. 통과가 됐다는 가정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24년도가 넘기지 않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다. 세법 개정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통과는 언제쯤? 일반적으로는 보통 매년 12월 달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요.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당초 나왔던 개정안을 검토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보통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세무사님께서 2024년 12월에 세법 개정안 통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꼭 네.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식 양도세 그 중에서도 앞으로 남은 몇 주 동안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일단은 2024년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주식 양도세 2월 과세 부분인데 네. 해외 주식에 대해서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시는 분들은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을 활용을 해서 취득 금액을 높여놓고 네. 나중에 적절한 매도 타이밍에 네. 매각을 하시면 시세 차익을 줄일 수 있으니 올해 안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증여를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에 꼭 챙겨봐야 될 부분 주식 양도세. 실제로 이건 많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 배우자, 매수자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직접 판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증여하고 이렇게 팔았는데 과세를 여기 차익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넘겨서 2월 해가지고 얘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2024년에 그렇죠.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